안녕하세요. 2021년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사업 고양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고양산업진흥원 박은희 수석입니다. 고양시에서 추진한 전반적인 사업 진행 내용과 우수 사례로 선정된 2개 기업의 사업 성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사업으로 주관 기관은 고양시이고 참여 기관은 고양산업진흥원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데이터 전문 기업은 총 4개사로 대표사 인사이터, 마크클라우드, 그리고 고양시 기업인 RSN과 대가들이 사는 마을이 수행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전담 기관으로 있습니다. 고양시가 사업 운영 및 총괄을 맡고 있으며 고양산업진흥원이 참여 기관으로 참여하여 실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업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업별 데이터 기반 컨설팅은 데이터 전문 기업 4개사가 담당하였습니다. 먼저 고양시 기업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지난 3월에 진행한 바 있는데요. 설문에 응답한 중소기업 107개 중 약 60%가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그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38%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분석 컨설팅을 희망하는 분야는 마케팅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상품, 서비스 기획 부분과 품질 개선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고양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제안 배경은 첫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현재 산업 현황을 반영하고, 둘째, 앞서 설문 결과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고양시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인식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사업을 통해 고양시는 중소기업들에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트렌드를 확산시키고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지역의 자생적 데이터 사업 생태계 조성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은 지난 6월부터 수요기업 모집 공고를 시작하였고 사업 설명회, 선정평가, 매칭데이를 7월에 진행하였습니다. 8월부터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총 4차례의 실무 협의체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우수 사례 심사 및 선정을 진행하였고 12월 중에 최종 보고 및 성과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서 데이터 전문 기업은 총 4개사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 기업을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요 기업은 총 25개사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10개사, 서비스업 11개사, 유통업이 4개사이며 가치 사슬로 보면 마케팅 분야에 분석을 신청하는 기업 수요가 가장 많았습니다. 고양시는 본 사업에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게 실무 협의체를 리빙랩 방식을 적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4차례 실무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문가가 해결 방안 컨설팅을 제공해 줌으로써 수요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2차 실무 협의체 운영을 위해 4일간 총 10개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진행하여 수요 기업의 실제적인 문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비즈니스 이슈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수요 기업 방문 때 사진인데요. 대표님들이 전 직원을 모두 참석시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듣도록 하는 등 큰 열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요 기업 및 분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기업 분석 활용 데이터 현황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마케팅에 대한 니즈가 있어 소셜 데이터와 검색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내부 데이터, 공공 데이터, 설문 데이터 등을 분석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2개 기업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 기업은 주식회사 모의고사 전문 출판 골드교육이며 컨설팅을 진행한 데이터 전문 기업은 인사이터입니다. 골드교육은 업력 19년의 출판 회사입니다. 주력 상품은
유명 사설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모아서 출판하여 판매하는 문제집 시뮬입니다. 주요 타겟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경쟁사는 수경 출판사와 마더텅이 있습니다. 수요 개혁과 함께 발굴한 비즈니스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품률 감소를 위한 내부 데이터 분석입니다. 수요 기업은 총판을 통해서 도서를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반품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 내 경쟁사 분석을 통한 시뮬 및 신규 서비스 경쟁력 확보입니다. 데이터 분석에는 소셜 데이터와 내부 출판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각종 통계 방법과 데이터 시각화를 적용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총 45개 총판의 3년 평균 반품률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총판의 반품률을 정리 작업을 통해서 반품률과 판매량에 따라 총판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복 군집의 총판들은 판매량이 높고 반품률은 낮은 이상적인 총판군입니다. 따라서 다른 군집들을 0번 군집처럼 될 수 있도록 반품량과 판매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군집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군집별 반품률 감소를 위한 출판량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반품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별 학생의 증감률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학생의 증감률에 따른 조절이 필요한 출판량을 도출하였습니다. 앞서 도출한 군집별 출판량과 학생 수 증감량을 가중치로 하여 기존 출판량에 비해 약 10% 정도를 줄일 수 있겠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뮬과 스터디센스 AI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수능과 모의고사가 함께 언급된 글에서 연관어들을 연도별로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답 노트와 분석이라는 연관어의 순위가 꾸준하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스터디센스 AI를 통해 자동 오답 노트 기능과 성적 분석 기능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쟁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골드교육이 2개의 경쟁사보다 현저하게 낮은 매출과 포털 검색 건수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경쟁사와 골드교육의 검색량과 소셜 버즈량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개사 모두 연초에 언급량과 검색량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명확한 순위를 보이는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는 경우는 소비자들이 각 기업을 거의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경우 브랜드의 순위가 고착화되기 때문에 골드교육만의 비교 우위를 꼭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골드교육의 비교 우위 확보를 위해 세 개사의 긍정, 부정 연관어들을 도출하였는데요. 데이터를 보시면 세 개사 모두 책이 크다, 무겁다, 두껍다와 같은 부정적인 언급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시뮬의 경우 똑같다, 비슷하다와 같은 연관어가 상위권에서 언급되었는데 이는 시뮬이 수능 또는 모의고사와 가장 유사하다는 대중들의 긍정적인 평가로 언급되는 연관어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안 내용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총판별 조절이 필요한 구체적인 수량을 도출하였고 해당 수량에 따라서 초도 출판량을 조절해 볼 것을 제안 드렸습니다. 또한 시뮬과 스터디센스 AI 개선을 제안 드렸는데요. 시뮬의 경우 두껍고 무겁다는 대중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분과나 봉투 모의고사 형태로 판매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실제 시험과 유사한 답안지 제공, 디자인 변경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스터디센스 AI의 기능 중 정답을 입력하면 성적을 분석해주는 기능과 오답 노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추가해 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과입니다. 가장 먼저 반품률 예측 분석으로 조절한 출판량을 통해 출판 비용을 감소시켰습니다. 골드교육의 1년 평균 출판 비용은 약 15억 원입니다. 이 중 반품률 예측을 통해서 약 10% 정도의 출판량을 줄일 수 있었고 이것은 약 1억 5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터디센스 AI의 고도화를 통해 앞서 제안한
성적 분석 기능, 오답노트 기능 등을 추가하였고 12월 중순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총 280개 이상의 학원과 사용 계약을 맺는 성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우수 기업은 원당 만물상해입니다. 컨설팅을 진행한 데이터 전문 기업은 대가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원당 만물상해는 고양시 원당 시장에 위치한 식재료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최근 내맘 다문이라는 쇼핑몰을 런칭하여 온라인으로 제사 음식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업의 비즈니스 이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 내 경쟁사 분석을 통한 경쟁력 확보. 둘째, 효과적인 홍보 채널 및 마케팅 전략 도출. 셋째, 제사 음식 연관어 분석을 통한 신규 서비스 개발입니다. 수요 기업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즈니스 이슈는 신규 서비스 개발인데요. 제사 음식의 특성상 설과 추석을 제외한 기간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품 개발을 통해 평상시 어느 정도의 매출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셨습니다. 데이터 분석에는 자사와 경쟁사의 스마트 스토어 데이터, 소셜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제사와 함께 언급되는 연관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식과 제사 음식 연관어가 매우 높은 순위에서 꾸준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제사에서 음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사에 대한 대중들의 변화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2010년과 2020년에 제사와 함께 언급된 연관어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2010년에 비해 2020년에는 주문, 반찬가게, 배달, 맛집, 반찬집과 같은 연관어들이 상위권에서 언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최근 제사 음식을 반찬가게나 주문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 어느 정도 대중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각 채널에서 제사 음식과 함께 언급된 부정 연관어들을 도출하였습니다. 상위권에서 언급되는 부정 연관어를 통해 제사 음식은 아직도 힘들다, 싫다, 스트레스, 짜증나다와 같은 어려움과 부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이 힘든 주요 원인으로는 가사 노동과 관련된 연관어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초 커뮤니티에서 제사 음식의 부정적인 연관어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쟁사가 제공하는 상품들을 확인한 결과 제사 음식 기반 반찬 상품을 대부분의 경쟁사가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의 상품 연관어 분석 결과 제사 음식, 차례 음식, 생일 음식과 관련된 언급량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게 나타나는 언급량들을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사 음식을 기반으로 반찬을 구성하는 신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안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불편한 제사 음식, 그 번거로움 해소를 키워드로 하는 홍보 전략입니다. 제사 음식을 주문하는 트렌드를 활용하여 맘카페와 같이 여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위권 노출을 위해 키워드 개선 및 제목, 소개 페이지 개선 작업을 제안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번거로움을 싫어하고 온라인 구매가 가장 활발한 MZ 세대들을 대상으로 홍보 채널 개선, 검색 키워드 변경, 홍보 내용 변경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검색 키워드, 소개 페이지 변경 등을 통해서 현재 제사 음식과 관련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원당 만물상해의 내맘 담음은 1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추석 기간에는 원당 만물상해의 내맘 담음이 전체 영역에서 1위로 노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추석 제사상 판매가 5분 만에 완판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제사 음식을 기반으로 신규 반찬 상품들을 개발하여 상품을 판매를 진행한 결과 2020년 기준 월 평균 매출은 3천만 원에서 반찬을 판매한 이후에는 올해 10월, 11월 월 평균 매출이 8천만 원으로 증가하는 성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고양시에서 도출한 우수 성과가 많은 분들께 공유되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활성화와 관련 사업 생태계 조성에 조금이나마 기여되기를 바라면서 사업을 지원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